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네 번째예요. 네, 그래서 사회보험 절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회보험 절세, 이게 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사회보험 절세가 무엇인지부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회보험 절세에 대해서 이제 소기업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거 탈세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 사회보험 절세라고 하면요, 그 지금 소상공인 규모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기업들은 이제 사회보험 절세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 대부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대책들이 많은데요. 근로소득 중에 그 비과세를 제외하면 사회보험을 책정하는 소득 기준이 되게 됩니다. 적정한 소득 기준을 위해서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원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적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10인 이하 사업장에게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은 사회보험 절감에 대해서 회사가 신청만 하게 되면은 진행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관련돼 가지고 최대 90%까지 사업주와 직원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회보험 절세는 소기업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소기업의 그 규모와 그리고 인원, 여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이라는 것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90%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10인 이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게 되면 80%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건 이제 1차 연도에 한한 거고요. 2차 연도가 되면 이제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도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이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두 개 다 공통적인 거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 기준, 기준 소득 자체가 215만원 월 이렇게 되는 이하가 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5만원이 넘어버리면 못 받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215만원, 최초에 215만원 이하가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게 돼가지고 215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 그 부분은 그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에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 이상 상여금이나 아니면은 그 기준소득을 넘게 될 경우에는 일부분 환수가 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5만원에 상여금하고 뭐 그런 게 전체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인 거예요? 215만원 플러스 이제 상여금까지 포함되게 되면 215만원이 넘게 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215만원 이하라는 거는 상여금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보험 절세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4대 보험 자체는 이제 의무 사항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4대 보험 절세에 대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인력에 대한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런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요. 인력 수급을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신용불량자든가 또는 현금으로만 줘야 되는 인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4대 보험조차도 대표님께서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일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4대 보험 폭탄이라는 것을 항상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한 절세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기관들을 꼭 활용하시고 그 기관들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소기업한테 혜택이 좀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은 이유는 소기업들이 그만큼 자립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1년에 한 100만 개 정도 되는 기업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에 거의 80%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기업들이 잘 양성이 되어져야 이 소기업들이 많은 또 인력들을 인력들을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데, 이런 소기업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최초 부담이 되는 부분부터 좀 줄여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책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자님의 컨설팅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는 회사에 대한 재정을 보시고 이제는 맞는 4대 보험 절세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절세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득 자체가 215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 소득이 넘는 친구가 있고 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다가 작성한 이유 자체는 소기업 대표님들이 찾으시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각종 기관들에게 반드시 문의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는 책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기업 대표님은 대부분 스스로 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서 하시고 어려우시면은 그때 이제 문의를 하시고 하는 게 현명하십니다. 4대 보험 절세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4대 보험 절세 유의사항,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우선 자신의 급여와 세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요, 이 부분은 해당 직원에게 길게는 3년 정도만 해당이 돼가지고 지원이 되고요. 매년 또 요율도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차의 경우에는 80에서 90%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사업주와 직원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2년 차에는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직원의 급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 지원해준 게 줄어드니까 오른 효과가 별로 나지 않게 되겠죠. 또 이제 비과세 같은 것도 적용하다 보면요,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상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서 다음 해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 절세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진행돼야 되는 이유는 소기업은 장기 근속 지원이 적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적용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정도만 혜택을 받고 근로자는 4년 차에는 못 받는 혜택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그래서 요거는 어떻다라고 보다는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어디서 공지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 공지되는 그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사회보험 절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이제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